안녕하세요. 오늘 12월 9일 화요일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테슬라가 지금 좀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440 언더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락의 이유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뜬금없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 테슬라의 등급을 오버웨이트에서 이퀄웨이트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목표 주가는 $410에서 $425로 또 올렸단 말이죠. 자, 오버웨이트는 평균보다 더 많이 담으라는 거고요. 이퀄웨이트는 평균만큼만 담으라는 건데, 자, 모건 스탠리는 그동안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견지했던 증권사죠. 그래서 사실 테슬라 이 긍정적인 불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이 $800 이상 시나리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러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테슬라 담당 애널리스트가 애덤 조나스에서 안드류 페르코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수정이 된 건데요. 이 새로운 애널리스트가 말하기를 등급을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킨 데는 자동차 외적인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옵티머스 사업 가치를 고려하면은 테슬라 현재 주가의 $60 정도 차지한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410가 아닌 $425로 올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하락의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시연 행사에서 옵티머스가 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조정의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좀 급하게 올랐죠. 급하게 오른 데에 조정을 시킬 명분을 갖다 붙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는요, FOMC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된 분위기인데요. 12월 금리 인하는 25bp 인하가 좀 확실한데 2026년 인하 속도가 둔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 조정시키기 위한 명분이라고 보여지고요. S&P 500이 4일 연속 올랐습니다. 하루 쉬어가는데 조정 주는데 당연히 명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명분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2025년 대미를 장식할 FOMC 마지막 회의가 오고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내년 1월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언급이 핵심인데요. 연준 내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치열하게 갈리지만요. 중요한 건요, 파월의 영향력이, 파월 이제 내년이면은 사라집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는 있겠지만 파월이 이제 곧 힘이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지금 또 레버리지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이 과거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베센트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연준에 있는 애들 있잖아. 그 기초 수급 받는 박사들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세상은 다 바뀌었는데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 베센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베센트 장관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연준에 있는 기존 의원들을 정말 싸그리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을 여기 앉혀놓은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대 다 졸업한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베센트 장관이 기초 수급 받는 박사들인 것 같다. 라는 이런 강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발언 배경에는요, 결국은 앞으로 2026년 연준이라는 곳의 독립성 같은 거는 이제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AI를 통해서 그리고 트럼프와 함께 앞으로 미국의 번영을 위해서 나가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2026년에 어디에 힘을 주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하려는 그런 쪽에 앞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AI, 로봇 이런 분야가
또 한 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최근에 골든돔 얘기도 그렇습니다. 골든돔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안에서 AI 만들고 에너지 만들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AI 만들고 에너지 만들고 하겠다. 자, 그럼 이거 안에서 AI, 에너지, 로봇 다 누구예요? 이 셋 다 해당되는 회사. 테슬라죠. 특히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스타링크에서 테슬라 차들에게 통신을 쏴주고 테슬라 차가 또 우주로 데이터를 보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게 쌓이겠죠. 그리고 스페이스X는 로켓을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는 못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6년부터 테슬라의 이런 모멘텀이 시작이 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테슬라 오늘 조정받고요. 자,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옵션을 봐도요. 명확해요. 제가 어제 이 $450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50가 왜 그러냐면 이 마켓 메이커, 소위 말하는 이 고래들, 해칭의 차원에서 집중 매수한 라인이었습니다. 이 집중 매수한 라인이 $450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건 스탠리 애널이 지금 테슬라의 등급을 바이에서 홀드로 낮추면서 프리장부터 지금 빠졌단 말이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 $450 아래로 테슬라 주가를 하방 압력을 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마켓메이커가 옵션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칭을 이걸 $450로 강하게 걸어 놓은 건데 해칭의 필요성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은 즉 테슬라를 매도 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장이 밀린 거고요. 그럼 다시 오늘 프리장부터 얘네가 또 가격 세팅을 잡아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재밌게도요. 맥스페인 가격이 437.5달러입니다. 지금 이 근처죠. 이 맥스페인이 뭐냐면요. 옵션 만기일에 콜옵션, 풋옵션 매수자들이 가장 많은 손실을 보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많은 돈을 잃는 지점을 뜻해요. 그리고 옵션 매도자, 주로 기관이 가장 유리한 지점, 이걸 맥스페인이라고 하는데 즉 기관들이 가격을 이쪽으로 당기기 쉬운 레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요. 기관이 가격을 여기까지 끌고 갈 의도가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맥스페인을 중심으로 이 위아래로 그러니까 437.5달러 여기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눌렀다가 튀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오히려 다음 주 테슬라 만기 $500에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 물량들이. 이거를 좀 못 가게 하려고 수 쓰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 지금 무빙이거든요. 특히 이게 테슬라 내부에서 터진 악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튼 이 맥스페인 데이터가 매일 바뀌는데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 트래킹 하려면 체크해야 될 데이터가 한두 개가 아니긴 합니다. 더 정확한 거는 오늘 본장 2시간 전에 이런 데이터까지 미결제 약정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까지 좀 총합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거 내가 조금 더 단가를 디테일하게 잡아 가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이런 데이터 참고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 다 공유 드리니까요. 그리고 또 세력이 옵션으로 치고 받을 때 또는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다 공개를 했다가 영상이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위반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필요하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료 공유 드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데이터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요. 지금 역캐주얼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헤드앤숄더를 거꾸로 한 거죠. 헤드앤숄더가 이거잖아요. 이거를 두 개를 숄더로 보고 맨 위에 솟아있는 걸 헤드로 보면서,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하락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 역캐주얼이라고 하면 이게 뒤집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그대로 뒤집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식으로는 뭐 쌍바닥, 짝꿍댕이 패턴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넥라인을 뚫고 올라간다. 그래서 500달러를 뚫고 올라간다라는 시나리오를 저는 세우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움직이려면 매크로 호재 플러스 테슬라 자체적인 호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매크로 호재, 지금 트럼프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거 플러스 테슬라 자체적인 호재도 지금 계속 떠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최근에 행정명령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특히 과학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 느끼실 건데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주별로 나뉘어져 있는 AI 규제를 단일 규제로 통폐합하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에 발동할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 테슬라 로보택시를 위한 트럼프의 또 하나의 행정명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AI 분야에서 계속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제, 이것만 존재해야 된다. 현재 우리는 이 경쟁에서 모든 국가들을 이기고 있지만 50개 주가 각자 규제와 승인 절차에 관여한다면 그 우위가 오래가지 못할 거다. 그래서 AI는 아직 유아기 단계에서 파괴될 수 있다. 라면서 그래서 이거를 통폐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단일 규제, 원 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발동할 거고, 기업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50개 주 모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자, 이 AI 관련 행정명령이지만요. 지금 미국의 자율주행, 당연히 포함입니다. 자율주행 AI 규제는요. 50개 주가 제각각인 상황이에요. 모두 주마다 이게 자율주행 AI 관련 규제 수준이 다 다르고요. 심지어 동일한 기술이라도 주를 넘어가면 불법이 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모는 어떤 주에서는 운행이 가능하지만요. 다른 주에서는 제한이 됩니다. 테슬라도 FSD 기능이 주마다 규정이 달라서 같은 기능을 전국에 동시에 출시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런 구조는 결국 미국 전체 시장을 한 번에 여는 게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AI 규제 단일화는 원 룰은요.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조치가 되겠죠. 그래서 주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AI 자율주행 규제를 없애고 연방 단일 기준 하나로 통일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냐면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확산 속도를 무려 몇 년 단위로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 승인 속도 인허가, 주 운행 제한이 사실상 한 번에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당연히 테슬라에게 압도적인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와 AI 중심 모델이라서 규제가 풀리면은 즉시 확장이 가능해요. 아시다시피 이 OTA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딸깍 한 번이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근데 기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은 센서가 제각각이고 지도 의존도가 높고 차량별 규제 인증 다 따로 해야 됩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하나의 FSD 소프트웨어, 단일 AI 스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 단일 규제로 바뀌면은 말 그대로 딸깍 한 번에 전국 모든 차량의 동일 기능 활성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보택시 상용화 속도가 수년 단위로 단축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테슬라가 선점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는 이미 수십억 킬로미터의 실주행 데이터, 국방 수준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사고율 90에서 99% 개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AI 이 원룰 예고한 게요. 자율주행 시대를 늦추던 가장 큰 장벽이 사라지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게는 수년 앞당겨진 초대형 호재이기도 하죠. 근데 어제 주가가 하락했죠. 하락의 이유 옵티머스가 뭐 넘어진 것도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모건 스탠리에서 갑자기 바이에서 홀드로 전환한 것 때문에 월가에서 뭐 웅성웅성해진 거죠. 자, 이 모건 스탠리 이 리포트 때문인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담 조너스가 자동차 섹터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엠바디드 AI로 옮겼습니다. 이게 로봇과 실물에 들어가는 AI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 엠바디드 AI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테슬라가 지금 사업 모델을 바꿔가고 있는 방향이죠. 여전히 전기차는 만들지만 테슬라는 강력한 컴퓨팅으로 잘 훈련된 AI를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실물 제품에 넣는 AI 기업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조나스가 그대로 커버리지를 해도 별로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아이러니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기술과 시장의 변곡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투자, 경제, 심리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변화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주 분야가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우주 부분인데 이거는 뉴스를 좀 보시면은 구글에서 계속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인터뷰마다 우주에 인스페이스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수장이 일론 머스크 역시 흥미롭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와 발열 처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는요, 태양광 무한하죠. 자, 에너지가 무한합니다. 전력이 무한한 거고요. 그리고 저온, 우주는 냉각을 동시에, 그러니까 발열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극한의 대안인 거죠. 그래서 구글이 우주까지 언급할 정도로 지상에서의 데이터 센터 확장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게 지금 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우주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레이 달리오의 이 새로운 AI 투자 관점인데요. 이 레이 달리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헤지 펀드의 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월가의 거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AI의 진정한 승자는 거대 기술 기업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곳이 진정한 승자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인프라 기업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AI를 도입해서 실제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기업이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피지컬 AI 대장주 테슬라가 딱 떠오르죠. 성장주에 대한 초창기 투자는요. 그 분야가 성공적으로 개화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옵티머스라든지 FSD가 개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2차 랠리,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그리고 이거는 초전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SD,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시대를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200%, 300%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1000%, 텐베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테슬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이후에
다음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깔아둔다면 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두 발짝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빠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코넬 대학에서 낸 논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음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자, 직설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여기서 뉴 인더스트리얼 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 월가에 아직 싼 기업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저평가, 이 발굴하는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 다음 도약은 양자 섹터와 함께한다 라는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양자 섹터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장은 무려 한화로 1200조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없던 게 돼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냐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태고요. 뭐 대장주로 알려진 아이온큐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에 올랐냐면요. 3달러에서 가장 최근에 84달러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대충 계산해도 3달러에서 84달러 갔으니까 3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죠. 자, 놀랍게도 이 아이온큐의 성장 여력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장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온큐 눌림 매수 이 전략 접근을 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제가 뭐 아이온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 길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른 거 말고 완전히 바닥에서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아닙니다.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는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많이 비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런 숨은 종목은요. 불이 붙는 순간 훨씬 더 큰 폭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기술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아이온큐처럼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자, 월가의 비밀스러운 헤지 펀드들. 자, 유명하지 않지만은 알짜배기, 돈이 진짜 많은 헤지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종목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후에 미국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문장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고래는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 이후에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때도 수익 납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면요. 변동성이 심해져요. 이런 변동성의 파도를 일반인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온큐 3달러 시절 굉장히 조용하죠. 이 시절처럼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장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상한가 제한도 없고요. 하루에도 100%, 200% 터지기도 하는 장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은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에 재투자하시거나 복리로 여러분들 누적 수익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알게 되고 설사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종목을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는 사람들은요, 늘 수익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알람 받거나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